치워도 정돈된 느낌이 나지 않는 방이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돌아온 집, 침대 커버를 정리하고 책상 위를 닦고 바닥까지 쓸어내는데도 방은 여전히 뭔가 어긋나 보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원래 작은 방은 이런 거지 하고 웃어 넘기지만 사실 그 장면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3평방은 가장 예민하게 시선이 닿는 공간입니다. 공간의 인상 전체가 몇 가지 선택으로 결정되는 곳이기도 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꾸며두면 절대 정돈된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시선이 어디에 먼저 닿는지, 색이 어떤 순서로 흐르는지, 소품이 어떤 구조로 놓여 있는지, 앉을 자리가 몇 군데인지, 이 배치의 원리가 맞아 떨어졌을 때만 공간의 혼란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이건 정리습관의 문제이기 전에 연출의 문제입니다. 감각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테리어를 몰라서만도 아니에요. 시선의 흐름이, 색의 순서가, 소품의 배치가 맞지 않아서 눈이 편히 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3평방을 정돈되게 만든다는 건 청소나 수납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유 없는 작은 공간이 그 한계 안에서 넓고 고요한 인상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방을 꾸미는 방법이 아니라 공간이 정돈되어 보이는 원리 그 자체에 가깝습니다.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인테리어 스타일리스트 히데마루 팀이 실제 의뢰인 집을 방문해 거실 다이닝과 다다미 방을 약 3시간에 걸쳐 정리하고 스타일링한 영상입니다. 오사카에 사는 헤이안 신도공업 다케우치 가요코 사장님 댁의 배경인데요. 이분의 고민이 너무 공감됩니다. 분명히 취향도 있고 좋아하는 물건도 있는데 막상 늘어놓으면 뭔가 허전하거나 복잡해 보입니다.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겪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히데마루가 이 방을 보자마자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에서 히데마루가 실전에서 쓴 원리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그게 원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공간이 달라 보이는 건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원리의 문제거든요. 인테리어 법칙 1. 사람의 시선은 정해진 경로로 흐른다. 히데마루가 제일 먼저 이야기한 건 시선의 흐름이었습니다. 이게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백화점이나 쇼룸에서 고객의 시선 동선을 설계할 때 쓰는 방법인데 인테리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공간을 볼 때 모든 걸 동시에 인식하지 않아요. 먼저 불필요한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걸러내고 눈에 띄는 것 하나에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하죠. 정면, 왼쪽, 오른쪽, 이 순서로. 그러니까 정면에 청소기나 수납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으면 아무리 나머지를 예쁘게 꾸며도 첫인상이 무너집니다. 눈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에 뭐가 있느냐가 공간 전체의 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방 입구에 서서 정면을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나요? 인테리어 법칙 2. 색은 순서대로 배치한다. 커튼 배치를 설명하는 장면에서 엄청나게 유용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막상 집에서 커튼이나 소품을 배치할 때는 전혀 생각 못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그냥 이 색 예쁘다, 저 색 예쁘다 하면서 감각에만 의존했거든요. 이 원리는 색채 심리학에서도 뒷받침됩니다. 빨강, 주황, 노랑 같은 난색 계열은 시선을 끌어당기고 흥분감을 주며 파랑, 녹색 같은 한색 계열은 시선을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며 안정감을 줍니다. 여기서 도출되는 가장 클래식한 대원칙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따뜻한 색에서 차가운 색으로 배치하는 것이에요. 시선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차분하게 가라앉을 때 우리의 뇌는 그 공간의 흐름을 안정적이고 완결된 것으로 인식하며 깊은 심리적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거실 전체나 침실처럼 온전한 휴식이 필요한 공간에는 이 대원칙을 그대로 따르는 게 정석이죠. 하지만 인테리어의 진짜 재미는 이 대원칙을 공간의 목적에 맞게 과감히 응용하는 반전에 있습니다. 이미지 속 히데마루의 커튼 성계를 보면 공식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왼쪽 큰 창가에는 파란빛이 투과되는 화이트와 블루 스트라이프를 두고 시선이 흘러가는 오른쪽 끝으로 갈수록 점점 진한 핑크와 강렬한 오렌지가 나오도록 연출한 거예요. 정석과는 반대 방향이지만 이렇게 응용하면 강력한 시선 집중점이 만들어집니다. 왼쪽에서 출발한 시선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색채 에너지를 따라 자석처럼 이끌리다 맨 오른쪽 구석에 있는 화이트 선반과 소품들에 콕 박히게 되는 거죠. 난색의 시선 집중 효과를 역으로 이용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진열 공간을 이 방의 확실한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는 프로의 영리한 응용법입니다. 인테리어 법칙 3. 소품 배치는 삼각형으로. 선반 스타일링 장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건 진짜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허전하다고 느끼는 선반은 대부분 물건이 일렬로 같은 높이에 나란히 놓여있는 경우예요. 반대로 예쁘다고 느끼는 선반은 높낮이가 다르고 앞뒤 간격도 있고 자연스럽게 시선이 흐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인간의 눈은 크기 차이를 통해 공간의 깊이와 거리감을 자동으로 읽어요. 뒤쪽에 큰 것, 앞쪽에 작은 것을 두면 실제 선반이 얕더라도 시각적으로 깊이가 생기는 원리입니다. 삼각형 구도는 여기에서 시선의 흐름까지 설계하는 거예요. 세 점을 잇는 삼각형은 눈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줘서 멈추지 않고 훑어보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이쁘다는 느낌의 정체예요. 선반에 물건을 놓을 때 가장 큰 것을 뒤쪽에, 가장 작은 것을 앞쪽에 두고 세 점으로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인테리어 법칙 4. 편안한 자리의 수가 릴렉스의 척도다. 이건 영상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 방을 돌아봤는데 솔직히 침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앉을 곳이 침대뿐이니까 방이 허전하고 단조롭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이건 환경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어포던스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제임스 기슨이 제안한 이 개념은 공간이 사람에게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이론입니다. 앉을 곳이 많은 공간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게 릴렉스 감각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내 방에서 침대 말고 편히 앉거나 기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인지 세어보세요.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원룸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영성에서 나온 집은 거실, 다이닝, 다다미 방이 분리된 구조입니다. 덕분에 이 기능은 이 방으로 옮기자는 해결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원룸은요? 원룸은 침실, 거실, 식사 공간, 수납 공간이 전부 한 공간에 몰려 있습니다. 시선의 정면에 냉장고가 보이고 소파 옆에 옷이 걸려있고 책상 위에 밥도 먹습니다. 기능이 뒤섞이면 공간이 어수선해 보이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치워도 어수선해 보이는 그 느낌.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시선이 닿는 장면에 아무거나 놓여있고 색의 흐름은 제멋대로이고 소품은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 앉을 자리는 침대 하나뿐인 구조.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어긋나 있으면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방은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 이야기한 법칙 네 가지는 넓은 집보다 원룸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공간이 작을수록 하나의 선택이 전체 인상을 바꾸거든요. 원룸 인테리어를 제대로 바꾸고 싶다면 꼭 집중해주세요. 오늘은 큰 흐름에서 인테리어 법칙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원룸은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구를 몇 개나 두어야 하는지, 어떤 가구 형태를 골라야 하는지, 색상은 몇 가지를 쓰는 게 맞는지, 조명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원룸 인테리어에 대해 훨씬 더 깊고 구체적으로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됐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그 영상도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이 어수선한 건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공간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구조를 바꾸면 방이 바뀝니다.